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제 정의할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 그러면 자, 우선 이름의 뜻이 있어요. 평행하다, 네 개의 변이, 네 개의 변이 평행한 모양이란 뜻인데, 자, 우선 요 기호부터 이제 잠깐 복습해 볼게요. A, B라는 이 변과 D, C라는 요 변, 그쵸? 이제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A, B라는 요 변과 그 다음에 DC라는 변이 평행하다. 그리고 AD 그러면 요 변이죠. 그 다음에 BC가 평행하겠죠.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행사변의 뜻이에요. 이 뜻. 이런 걸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선생님 정의라고 그랬죠. 좀 어려운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는 알 필요는 없겠죠. 자, 평행사변형 많이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도형이잖아요. 친숙하죠. 우선은 한 쌍이 평행한 거고, 보통 화살표로 이제 평행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색깔로나 다른 모양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쌍,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넓이 복습 잠깐 해볼게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직사각형 안에 이 정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재는 좌라고 있어요. 단위. 만약에 1cm고 여기 1cm인 정사각형이 요 3cm랑 2cm 안에는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여러분들이 요 모양으로 쪼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2cm니까 2개로, 3cm니까 이 3개로 쪼개져서 요 3cm, 2cm 이 직사각형 안에는 요 1제곱cm의 넓이가 6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곱하면 뭐 넓이가 되는 개념은 아닌데, 우연찮게 이렇게 직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요거의 개수를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넓이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직사각형을 만나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결국 넓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었어요. 자, 평행사변형도 결국 이제 뒤에서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평행사변의 특징은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옮기면, 요 잘려진 부분을 옮기면 똥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요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고, 자, 직사각형의 넓이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굳이 가로를 구하지 않고 이 길이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길이나 지금 원래 그 평행사변의 밑변의 길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에다가 요 길이 곱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줬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로의 길이를 곱하는 게 결국 이제 평행사변의 입장에서는 높이를 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에다 높이를 곱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줬어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은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 얘기했는데, 자, 역시 뭐 성질 한번 기억을 해보죠, 같이. 자,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입니다. 대변. 이 대자가 우리 대화할 때 상대방이라고 하고, 이제 대면했다, 마주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이랑 이 변이 이제 마주보는 변인데,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변과 요 변의 길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봐도 같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대변의 길이가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정의는 그냥 이름이니까 그냥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우리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자, 결국 길이나 각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종결이 되냐면 앞에서 계속 등장했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합동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거죠. 결국은 계속 이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는 이 합동 조건이나 아니면 평행선의 성질 이런 걸 공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요. 우선 합동 조건은 세세세, 사스, 아싸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많은 조건,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이 있으면 왜 평행선의 성질을 쓰냐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평행선의 성질, 그래서 다른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 마주보는 각,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억각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이렇게 두 개도 한 게 180이라고도 했죠.
왜 180이에요? 자, 우선은 이 친구랑 이 친구 동의각 같은 거고, 자, 막곡지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엇각이 같다라는 거나 동의각이 같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엇각 또는 동의각이 같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고, 이만큼의 각도는 평각이죠, 평각. 180도인 거 맞죠? 자, 점각이랑 둥근각을 더하면 180인데, 자, 요 각이랑 요 각이 지금 같은 거니까, 점각이랑 둥근각 더하면 180이 당연히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 줬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동의각이 같다를 쓰든가, 아니, 동의각이 같다는 건 결국 엇각이 같은 거고, 평행선에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방향에 있는 이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데, 자,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동측 내각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빠르게 했는데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동의각 같은 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각이 180이네,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점각이라고 하면 둥근각 더하기 점각은 180이죠. 180인데 여기 요 평행선 안쪽에 있는 내가 이 점각이랑 이 둥근각 그럼 둘이 더하면 당연히 180이 되죠. 그렇죠? 동의각 같은 거니까. 이거 이해했나요? 자, 요거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사각형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제 증명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다음에 평행선의 성질,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정말 그런지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삼각형은 정말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에요.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성질을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자, 두 쌍의 대변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아?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할 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등장합니다. 두 개 등장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때요?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길이가 같다는 건 몰라요.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은 평행에, 이 친구도 평행에,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평행선은, 자, 요 평행선이랑 요 평행선은, 자, 이렇게 다른 직선과 만날 때 요각이랑 요각 엇각으로 같은 거 맞죠? 따라왔죠? 그 다음에, 자, 이 평행선, 이 친구랑 이 친구 평행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가위표가 엇각인 거 맞나요? 평행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요각 이각 서로 엇갈린 각으로 같죠. 그게 평행선의 성질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선은 두 각이 같은 건 알았어요. 두 각이 같다. 결국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두 각이 같은 경우는 이제 ASA 합동이죠. 그 중요한 건 요 변을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변이잖아요. 요 변. 그럼 결국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인데 ASA 합동이야. 라고 친구한테 설명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약속 게임이 그거예요. 자, 반드시 성립하는 이런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게 합동인 걸 설명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많은 수식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호보다는 여기 뭐 A, B, C, D에서 막 이거 같다라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림으로서 정확하게 이게 합동인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우선 되는 겁니다. 따라왔나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 뭐라고요?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는데, 평행사변을 그려볼게요. 다시요. 자, 마주보는 대각입니다. 이 각이랑 이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이 우선은 같고,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이 각이 색칠한 것끼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쌍의 대각이 같다. 자, 왜 같아?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전에 했던 증명으로 가능합니다. 자, 평행사변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쪼개서 어때요? 약간 이렇게 쪼갰나요? 그래서 이렇게 엇각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엇각 같으면서 이 변이 공통이라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었습니다. 무슨 합동? 예, ASA 합동. 그럼 합동이니까 어때요? 나머지 모든 변이랑 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각도 같은 거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겠죠. 당연히 대응하는 각이니까 이 두 각이 같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렇게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면 역시 요 각이랑 요 각이 엇각으로 같을 거고요. 같은 원리로 이렇게 지그재그 요 모양 평행하면
자, 억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역시 길이가 같으면서 둘이 또 합동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각이랑 이 각도 같겠네요. 결국 자, 평행사 변형은 이 대각, 마주보는 이 두 대각이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제 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좀 크게 그릴게요. 자,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대각선을 다른 대각선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끄는 거죠. 끊어서 이거 끊긴 거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결론적으로는 같단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역시 상대적인 겁니다. 요 대각선을 이 대각선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끊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를 끊고 지나가는데 2등분 하는데 서로 다른 걸 똑같이 잘랐다. 2등분 두 개로 같게 나눴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 물어봐야죠. 왜 2등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걸 이제 증명할 때는 우리가 여기 삼각형 중에 이 두 개 삼각형만 우선 관찰할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자, 우리 이제 평행사변형의 이제 두 가지 성질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자, 두 쌍이 평행하면 결국 이렇게 쪼개서 서로 합동이면서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역시 평행하니까 어때요?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억각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지그, 제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억각으로 갔습니다. 물론 뭐 미안해요. 자, 막곡지각의 크기도 같겠죠. 막곡지각의 크기도 같겠죠. 그래서 이 노란 삼각형 두 삼각형은 우선 세 각이 모두 같아요.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역시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게 ASA 합동 설명할 때도 그랬죠. 두 각이 같으면 뭐 세 각이 다 같은 거다. 결론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어느 변이든 하나가 같으면 결국 합동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요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도 같은 원리로 ASA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변, 대변으로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평행사변형에서 이 성질 말고 합동인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 우선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제 다 두 쌍인 건 알겠고요. 자,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다 그랬네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 대각선이 쪽 잘랐는데 길이가 같게 나눴죠. 2등분했죠. 거꾸로 요 대각선을 이 대각선이 나눴는데 역시 길이가 같게 나눴습니다. 2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했다. 자, 요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지에다가 평행사변형 이렇게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평행사변형은 뭘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펼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말 그대로 4개 변, 한 쌍,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평에서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그림과 동시에 기억하면 되고, 그림을 내가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의미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만 쓰겠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게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세 가지 성질이 있었네요. 세 가지 성질. 자, 대변의 길이가 같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 표현을 잘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모두 다 대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3대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다 대로 시작하는데 세 개가 다 대로 시작해, 그 얘기예요. 자, 앞으로 3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님처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변을 먼저 얘기했었죠. 합동 조건을 할 때도 SSS 세 변, 두 변과 끼인가, 그쵸? 한 변과 양쪽 끝각이 같다. 자, 변. 그래서 대변의 길이입니다. 길이. 변은 길이라고 하죠. 길이를 재는 거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다 라고 쓰면 되겠고, 나중에는 대변 이렇게 하면 대변 그럼 머릿속에서 길이가 같다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각입니다. 각. 그래서 대각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 대각선이 역시 대로 시작하겠죠. 대변, 대각,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평행사변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아 라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이 손의 감각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종알종알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자,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마주보는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 이렇게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냐면 이렇게 쪼개든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었죠. 이렇게. 그쵸? 그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기호로 말고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등분하는 건 우리가 4개 땅으로 나눠서 이제 합동을 찾았었죠. 조금 전에. 어쨌든 이렇게 대각선, 이 대각선이 끊고 지나갔는데 이 길이가 같게 끊었다. 이 대각선을 역시 이 대각선이 끊고 지나갔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됐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했다. 이등분이란 말을 모르면 안 돼요. 두 개로 똑같이 나눴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할 때도 계속 했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래요. 원래 대변의 길이가 이제 우선 같다라고 출발했고, 앞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억각으로 같아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 노란 삼각형끼리 합동이었어. 그 다음에 뭐 파란색 삼각형끼리 역시 합동이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인 부분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평행사변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삼각형이랑 다 우리 닮은 벽을 하면 다 섞여서 이제 나올 텐데 그때 기억을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둘이 평행합니다. 이렇게 쪼개도 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쪼개도 둘이 합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쪼개면 둘이 합동이고 둘이 합동이었죠. 이렇게 개념을 자기가 쭉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의, 뜻, 그리고 성질, 이제 3대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3대. 대변, 대각, 대각선. 키포인트만 잡아도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 쭉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꼭 같이 병행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고 어때요? 길이와 관련된 거죠. 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요 길이와 5가 같은 길이어야 되니까 x 값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도 풀게 됩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위의 변이랑 아래 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2y-1이랑 7이랑 역시 같으면 되겠네요. 자, 2y는 2항에서 8이 될 거고 그래서 y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제 간단하게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평행사변형은 역시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각을 잘 보세요. 여기 120을 줬다는 얘기는 얼른 와야죠.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일로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120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형이 이게 26도를 또 써야 되니까 두 개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을 아는 거잖아요. 그쵸? y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얼마인가요? 120이랑 26을 더하면 146입니다. 이걸 180에서 빼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이제 더해서 180이 된다고 생각하면 덧셈이 더 쉽죠. 이게 이제 y가 되면 되는데 y는 그러면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80이 되려면 여기 우선은 4가 되면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갈 거니까 34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180에서 146을 빼는 방법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146에다가 내가 뭘 더하면 180이 될까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덧셈이 어쨌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꾸 해보면
선생님 의외로 180에서 이걸 빼서 틀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암산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 우선은 틀리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거 꼭 명심하고요. 자, 그럼 여기가 34인 거 알았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 또 뭘 알고 있냐면, 자, 동의가 억각 평행선에서는 보는 건데, 그럼 이제 y를 알게 되면 이 y를 써먹는 거예요. 새로 알게 된 걸 써먹는 건데,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합동일 때 계속 했었죠.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이 억각으로 갔죠. 결국 x와 y는 같은 각이겠네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x는 34, y도 3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각을 찾아가서 그래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적게 쓰면서 풀어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고요.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하나 우리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건 언제 써먹냐 그랬는데, 각에서 역시 평행선에 다른 한 직선이 만나면 동의각이 같고 억각도 같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이 안쪽에 있는 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이랑 요 각을 더하면 180이라고 했는데, 요거 유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평행사변형 특히. 왜 같은지도 설명했죠. 이만큼이 180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둥근각 가위표각 하면 180인 건데, 여기 둥근각이랑 가위표각이죠. 그래서 180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걸 볼 수도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대각의 크기가 같아서 12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평행선이 이제 사변이, 모든 변이 평행한 게 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럼 어때요? 자, 이 각이랑 이 각,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해도 180이 되겠죠. 그렇게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동일합니다. 푸는 방법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면 나중에 이제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이 뭐였죠? 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표현해 보면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그러면 이 길이 2x 플러스 1이랑 5랑 당연히 같아야죠. 2항에서 2로 나누면 x가 2가 되겠네요. 또는 여기다 2를 곱하면 4 더하기 1 해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 플러스 3이랑 4랑 같아야 되죠. y가 1이면 3 더하면 4가 되는 거니까 y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 평행 사변형의 성질.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복습.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대자로 시작하는 게 3개라서 3대라고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의 성질은 3개의 대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3대를 갖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에요. 이 C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 그럴 때 AB가 4고 BC가 6일 때 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D면 요 길인가요? 한번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아직은 이제 문제 푸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느껴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고, 지금 요 각을 똑같이 쪼갰다는 얘기. 이렇게 쪼갰어요. 이 각이랑 이 각 같은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쪼갰고, 자, 요 길이는 뭐 4, 이거 6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이 등장하면 머릿속에서, 자, 평행사변형 하면 첫 번째 정의서부터, 첫 번째 정의죠. 2, 3, 4 성질 3개, 3대라고 하기로 했죠. 이게 머릿속에 쫙 해서 요 4가지 어쨌든 정의라든지 성질들을 문제 속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선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제 안 쓸게요.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 2등분 어색하면 자꾸 써서 자기게 되도록 만드세요. 자, 어쨌든 이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길이와 관련된데, 이 길이를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도대체 이 길이가 얼마야? 이걸 물어보네요. 자, 우리 요 2D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저걸 어떻게 구하지? 자, 우선은 뭐 길이 4라는 걸 줬고, 6이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각에 대한 게 어디에 있냐면, 우선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 가지고 가도 큰 의미가 없죠.
뭐 대변의 길이 같은 건 올 수 있어요. 4라는 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쵸? 이 길이도 6이라는 거 갖고 올 수 있는데, 우선은 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대각선이고 이것도 길이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니까 각에 관련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평행하다는 거는 우리 동의가 억각이 같다는 개념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정했죠. 평행선이 있으면 반드시 동의가 억각이 같은 걸 반드시 물고 가야 돼요. 그 부분 잘 떠올려 보면, 그래? 그러면 이 친구가 평행한 거잖아요.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그재그 해서 요각이 점각인 거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억각 보여요? 이 각이랑 이각 억각 보여요? 보여요. 그래야죠. 그래? 그러면 이 각이랑 이각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처음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죠?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배운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내용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너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둘이 합동이었죠. 그래서 길이가 같다는 걸 끌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이거는 이게 두 직선이 교차했잖아요. 그러면 마주보는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평행선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평행선을 잘 봐야 돼요. 이 평행선 이렇게 평행한 거죠. 그러면 역시 또 억각을 찾을 수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크게. 이제 부분만 보면 이 전체를 못 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세요. 이렇게 평행선에서 이렇게 억각을 보면 이 각도 점각이란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혹시 안 보이는 학생 있나요? 선생님 어느 걸 한 거예요? 자, 좀 축소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평행한데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결국 여기 우리가 구할 x 여기 끝까지 여기서 이 각이 이등분된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억각으로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요 각이 지금 선생님 요 표현한 각이 요 각입니다. 이제 보였어요? 그러면 선생님 또 보여요. 뭐가? 그러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같은 거니까 요 작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선생님 이 길이가 x겠네요. 여기가 x면 그럼 우리는 x는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대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이제 6이라는 조건을 안 썼잖아요. 이 6이랑 요 대변의 길이가 6이 되려면 얘가 4니까 요 x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야 라고 우리가 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자, 기호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호가 내가 그림을 보는 걸 자꾸 그쵸? 뭐라고 불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림에 자꾸 집중하고 그림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 기호로 표현하는 건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이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 각을 이렇게 이등 똑같이 쪼개서 쭉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변이랑 이제 만나는 것까지 했고, 중요한 거는 요 각이랑 요 각이 어때요? 같은 거죠. 각을 이등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행선 이 위에 아래에 있는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지그재그 요 각이 같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막국지각으로 같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세로로 약간 세로로 평행한 요 평행선에 의해서 억각 이렇게 봐서 요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걸 봤죠. 이 각.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하나 두 개가 보였죠. 근데 이제 요걸 좀 볼 줄 알아요. 더 큰 거. 이 친구 보여요. 이 친구 커다란 거. 요 점각이나 요 점각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 노란색 커다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여기서는 6으로 나왔죠. 그럼 이 전체 길이도 6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자, 평행사변형에선 각을 이등분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등장하는 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사용됩니다. 뒤에서 만나요. 이등변 삼각형이 3개까지 등장하는구나. 언제? 끝까지 각을 이등분해서 연장해서 만나는 선. 이 그림을 기억을 해야죠. 됐어요? 자, 꼭 정리해요. 여러분들 별도로. 자, 동의각, 억각해서 이게 억각으로 같은 거, 이 각이랑 이 각 지그재그 억각으로 같았고, 막국지각 같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억각으로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두 개만 보이면 안 되고 이 커다란 이 친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안 보인 친구들 요각이랑 요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그림이 맨날 이렇게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만나면 선생님 요 그림이 아니라 뭐 반대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정리해놔야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2등분해도 되냐면 이 각을 이렇게 2등분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입표를 해볼까? 요 각이랑 요 각이 2등분했어요. 같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어때요? 자, 이렇게 억각으로 같을 거고 이렇게 크게 여기도 억각으로 같죠. 서로 막꼭지가 같을 거고. 그래서 또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 하나, 둘. 요것만 보면 하수가 되는 거예요. 큰 것까지 여러분들 3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우선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거는 정리하세요. 이 문제 한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요 문제가 중복돼서 어떤 2개 그림이 겹쳐져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역시 이제, x의 크기를 구해달라. 이제 각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이 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 동의각, 억각 또는 대각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쪼갰고요.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순간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90도로 쪼갰습니다. 자, 이 각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75도를 우선 써먹어야죠. 75도. 이거 어디랑 같은 거냐? 그러면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만큼이 75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75도가 되면 되죠. 우리가 구할 건 x.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40도를 어디다 써먹지? 써먹어야죠. 이 40도를 줬다는 이 조건을 써야죠. 그러면 역시 이렇게 억각으로 같죠. 부분이니까 억각. 억각 못 보면 안 돼요. 이게 40도. 선생님, 그러면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아요. 두 각을 아니까 다른 한 각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각은 얼마인가요? 이 각은 둘이 더하면 현재 얼마예요? 75니까 115가 되나요? 그럼 180이 되려면 여기 5 하면 120이니까 65도가 되면 되죠? 아, 이 각은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각을 알았으니까 이게 100도. 그쵸? 그럼 여기도 100도가 되죠.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 각도 우리 나머지 부분이요. 지금 색칠한 요 각이 6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 풀었죠. 돌고 돌아서 이건 여기가 60도인 거 알았고. 그럼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자, 이 75도는 이쪽에서 쓰이지는 않고 이쪽을 통해서 자, 이 각을 알 수 있게 해줬네요. 그럼 결국 이 60도 그다음에 여기 직각.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에서 역시 180도가 되죠. 지금 90도가 등장하면 이 60도랑 x를 더하면 90이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x는 30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여러분들 풀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는 뭐 허둥대둥 되다가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 내가 여기다 막 숫자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을 쓰지 않았나 평행사변형이 등장하면 각에 대한 조건을 뭘 써야 될까 역시 각에 대한 문제에서 쓰는 거는 역시 평행선의 동의각 억각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요 개념 또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개념이 우선은 쓰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여기 64도 써볼까요? 우선 요 각을 2등분하면 우리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각을 2등분하면 지그재그에서 2등변 삼각형이 여기서 하나 우선 등장하고 쭉 연장했다고 치면 요 작은 것도 2등변 삼각형 커다란 것도 2등변 삼각형 여기까지 항상 정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어때요? 같은데 여기가 64라고 줬네요. 그러면 억각이니까 여기도 64가 될 거고 그럼 그냥 계속 나오네. 여기도 64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지금 128도인가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그럼 우린 동측 내각이 180도가 되는 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어때요? 180도가 된다. 자, 뭐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줄까요? 평행사변형이 있다.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80이다. 아니면 이렇게 두 각을 더해도 180도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계산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128에다 몇을 더하면 180이 되냐? 그러면 우선 1의 자리 2 맞히고 30이니까 어때요? 50이 되면 그쵸? 60이 되면 되겠죠? 아니요 50 180이 되려면 현재 2도에서 했으니까 52도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52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180 되는 거 맞죠? 자, 4번은 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자, AD, AC 뭔지 확인하면 되죠. AD가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윗변, 위에 있는 변. 그 다음에 AC,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10. BD의 대각선의 길이 좋네요. 이렇게. 그럴 때 삼각형 OBC, 요 삼각형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면서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개념 학습이잖아요. 지금 문제풀이 안 해요. 자, 여기가 이제 8이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이 10이었죠. 요 대각선이 10. 요 대각선의 길이가 10이었습니다. 좀 길어 보이죠, 이렇게. 근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는 요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요 둘레의 길이.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결국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등장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 그쵸? 이 전체가 10이니까 여기는 5다. 그 얘기죠. 이 전체가 12니까 요 길이는 2등분했으니까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8이고 대변의 길이가 같다. 8이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해서 우리 이제 이 두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4에다 5를 더하면 19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한번 개념을 적용해 봤습니다.